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아직도 네. 고향에 못 내려가시고 프로TV를 보고 계신 여러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요, 요즘. 심심하다 그러면. 예전에도 그 얘기 그렇게 사과를 하거나 위로를 할 때는 어려운 말을 쓰는 게 아닌 거예요. 심심하다가 뭐냐? 왜 심심하냐? 재밌는 것도 그걸 아니고.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가 논쟁거리가 아니라 네. 사과할 때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심심한 사과, 뭐 유감을 표명, 저는 뭐 유감은 마음에 안 들어요. 통서개념 이러니까 이상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또 말이 길어졌네. 오늘은 네. 7시 45분부터 네. 저희가 한 1시간 넘게 네. 공룡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예. 공룡 이야기. 왜 공룡 이야기를 갑자기 들고 나왔느냐? 네. 공룡을 관찰하다 보면 우리는 인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멸종했는지. 음. 아무래도 저출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는 뭐 그 충돌설 믿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출산의 대책을 공룡으로부터 알아보자는 네. 그런 큰 뜻으로 오늘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는 진짜 아이들하고 같이 들어도 좋을 것 같고. 네. 추석 특집이라서 예. 진짜 공룡 얘기를 그냥 사실은 재미삼아서 시작했는데 네. 저희가 살짝 예습을 해봤더니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여러분 뭐 사실 솔직히 여러분 공룡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뭐 모르죠. 예전에 뭐 중생대 언제쯤에 살다가 그렇지. 멸종한 동물들로서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뭐 트리케라톱스, 뭐 등등 다양한 뭐 것들이 있었다 말고 뭐 솔직히 더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이나 저나. 근데 오늘 그 얘기 반복하는 거 아니라요. 야, 오늘은 모르는 진짜 얘기만 꼭꼭 눌러서 하려고 우리나라에서 공룡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2명 있는가요? 두 분인가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박사는 이분 처음이고. 처음이고. 그래서 지금 한 분 있고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없어. 공룡 전문가는 사실은 2명밖에 없답니다. 네. 이분의 스승님? 그분 둘 중에 한 분은 스승님이라 바쁘시고 네. 그래서 오늘은 두 분 중에는 그래도 좀 덜 바쁜 네. 네. 젊은 학자 한 분을 모셔서 공룡 이야기 해볼 겁니다. 예. 네. 잠시 후에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박진영 서울대 고생물학 연구실의 박진영 연구원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을 한번 보니까 네. 원래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 보시는 분들은 수준이 뭐 날라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공룡 얘기는 뭐 그렇게까지 대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아는 게 없어. 저도 없지만 여러분도 정말 되게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같이 가죠? 자신 있게 네.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박진영 연구원님 어서 네.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공룡 전공 박사 1호. 네, 공룡 뼈 전공. 뼈 전공. 예. 우리나라에서 공룡 박사 하기가 어렵습니까? 일단 지금 공룡 뼈로 박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밖에 없고요.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 공룡 뼈로는요. 그래서 네. 사실 공룡 뼈만 연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뭐 공룡 발자국을 연구하는 곳도 있고요. 예. 공룡이 지금 어차피 살은 없잖아요. 그러니 뼈 연구가 공룡 연구 아닙니까? 사실 뼈가 있어야 이제 공룡의 실제 모습을 복원을 할 수가 있죠. 예. 네. 아하. 뼈가 있어야. 네. 살은 없으니까. 살도 있으면 좋긴 한데. 그래서 안 그래도 공룡 뼈를 가지고 공룡의 모습을 우리가 복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2%의 뼈가 발견됐다고 쳐요.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사실 뼈만 알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거 다 지어낸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나도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 네. 물론 만약에 그동안에 만약에 사람의 뼈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사람의 뼈 파편을 발견을 하면은 네. 물론 100% 온전하게 복원을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공룡을 처음 연구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이게 공룡인지도 모르고 연구를 하셨어요. 네. 그냥 뼈가 큰 게 있더라. 처음에는 이빨을 먼저 발견을 했었고요. 네. 이빨을 보니까는 도마뱀의 것이랑 되게 비슷하니까 그냥 엄청 큰 파충류겠구나라고 추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더 큰 뼈들이 나오니까는 그러면 몸 길이가 한 20m 되는 도마뱀 같은 동물이 살았구나라고 추정을 했었어요. 옛날에.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늘날 살아있는 도마뱀이랑은 뭐 좀 달라. 해박축 구조가 달랐다는 걸 알아냈죠. 네. 대표적인 게 다리 구조예요. 도마뱀하고. 예. 네. 그래서 도마뱀이라든지 오늘날 살아있는 다리가 달린 파충류들은요. 다리가 옆으로 뻗어 있습니다. 몸이 있으면은 옆으로 뻗어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근데 공룡은 여러분이 나중에 저기 인터넷에서 공룡을 검색하면 공룡은 다 다리가 밑으로 뻗어 있어요. 사람처럼. 개 다리 이렇게 예, 개라든지 접히고.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차입니까? 굉장히 크고요. 왜냐면은 다리가 옆으로 뻗어 있으면은 걸으면서 숨쉬기가 되게 힘들어요. 낮은 포복이니까. 그것도 있지만은 이 다리가 옆으로 뻗어 있으면은 도마뱀이 뛸 때 보시면은 다리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 이렇게 전체를 네, 흔들면서. 예. 네. 근데 몸 안에 폐가 있잖아요. 네. 이게 숨을 쉬려면 폐가 동시에 팽창을 했다가 수축을 해야 되는데 네. 몸이 이렇게 구부정해지면은 예. 제대로 효과적으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60년대에 그 미국 예일대에 그때 당시에 박사과정으로 있던 대학원생이 알아냈어요. 예. 도마뱀을 러닝머신에 그 올려놓고 달리게 했더니 못 뛰더라. 뛸 때는 숨을 안 쉬는 거예요. 네. 네. 잔인한 실험을 했군요. 네. 그래. 숨을 아예 안 쉬고 뛰는 거예요? 숨을- 그게? 네, 숨을 거의 못 쉬는 쉬어요. 예. 겁니까? 동화뱀들은? 생긴 게 이러니까. 네. 러닝머신이 돌아가니까 뛰긴 뛰는데. 예. 근데 오래 뛰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도마뱀을 만약에 잡고 싶다면은 네. 처음부터 빠르게 뛰어가지고 잡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 계속 그 뒤를 쫓아가면은 처음에는 열심히 뛰다가 숨이 차가지고 멈춰요. 숨을 참아야 되니까 네. 멈추군요, 결국. 네. 아. 그때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더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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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공룡은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으면요. 네. 걸을 때 몸을 뒤틀 필요가 없겠죠. 숨을 쉬면서 뛸 수 있다. 뛸 수가 있어요. 아. 그 얘기는 보통은 평소에 민첩하게 움직이거나 예. 활동량이 많은 동물들이 예. 그런 식의 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과학자들이 생긴 거는 도마뱀이랑 비슷한데 몸 구조는 우리 포유류랑 되게 비슷한 민첩한 동물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걸 아하. 공룡이라고 진짜. 얘네를 공룡 묶어서 공룡이라 부르자고 약속을 했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야, 생김새. 그렇죠. 박정현 의원님 방송 잘하셔. 어려운 생김새를 질문 던졌더니 생김새를 물어봤는데 그래, 갑자기 딴 얘기 하다가 지금 에이,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네. 그러니까 뼈를 보고 네. 2%의 뼈만 발견됐는데 네. 이렇게 반짝이는 눈과 혹은 오똑한 코와 이 날렵한 턱선을 네. 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일단은 그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의 그 근육이 어디 부착되는지를 알면은 얼추 이제 그 이 화석 생물의 근육까지는 복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지방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네. 뭐 이런 것까지는 좀 알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공룡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들은 네. 공룡의 그 진짜 모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예. 그냥 약간의 상상은 있는 거죠. 상상은 있는데 네, 상상은 있습니다. 그 상상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뼈랑 비슷한 현재 동물을 유치해서 예. 요 만약에 세면새 뭐 도마뱀은 그랬을 도마뱀 것이다. 그래서 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정하는 거죠. 그럼?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뒷다리가 길쭉한 공룡이 발견이 되면은 네.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 중에 타조가 뒷다리가 길쭉하잖아요. 그러면 타조의 그런 이미지를 좀 따와 가지고 타조처럼 복원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조그만 육식공룡이에요. 예. 그럼 육식공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숲이라든지 이런 데 숨어 있다가 초식공룡을 덮쳐야 되잖아요. 몸을 예. 숨기려면은 보호색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랑이 같은 그런 줄무늬를 입힌다든지 그랬을 것이다. 예, 그런 식으로 거의 15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식으로 이제 복원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과학이 좀 발달을 해가지고요. 예. 이제 공룡의 피부도 이제는 알 수가 있게 됐어요. 피부 색깔도. 색깔도? 예, 피부 색깔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색 자체는 화석으로 남지 않겠죠. 근데 그렇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공룡을 연구하는 학자한테 공룡을 뭐 보라색에다가 핑크색 그 하트 무늬 해가지고 네. 갖다 줘도 이게 틀렸다고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 게 저희가 약간 색깔을 알 수가 상상이 항상 가미된. 예, 저희가 뭐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요. 예. 보존이 비교적 잘 된 그런 피부 화석을 그 성능이 굉장히 좋은 현미경이 있어요. 주사전자 현미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비싼 기계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성능이 뛰어나냐면은 모기의 더듬이에 난 털도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그 피부 화석을 촬영을 했더니 거기에 색소를 만드는 멜라노좀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이 나왔습니다. 네. 멜라노좀의 형태를 알면은요, 네. 이 공룡의 색깔이 무엇이었는지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그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그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들도 다 그 그러니까 멜라노좀을 갖고 있거든요. 멜라노즘의 피부에? 색소를 조절하는 그런 세포인가 보죠. 색소를 만드는 그 어. 작은 기관이에요. 예. 근데 그러면 흑인과 백인의 피부에는 그 노좀? 멜라노좀 예, 모양이 차- 다릅니까? 예, 그런 아마 그 농도 차이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공룡이랑 가장 가까운 그런 오늘날의 파충류라든지 이런 애들을 보면은 어느 특정 색이냐에 따라 멜라노좀의 그 형태가 달라요. 예. 그래서 보통 길쭉하면은 좀 새까만 그런 예. 색을 띠고요. 단팥빵처럼 동글동글하면은 네. 약간 갈색의 붉은 계열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네. 촬영을 했더니 이런 것들이 나와서요. 아, 그럼 이걸 갈색의 통해 가지고 붉은 계열이었겠구나. 뭐 아. 검은 계열이었겠구나. 뒤섞여서 나오면 약간 싹 어두운 섞였을 것이다. 예,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흰색이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흰색이었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하얀색 공룡은 발견된 적이 없고요. 예. 당연히 멸종했으니까 발견된 적이 예. 없죠. 근데 이제 근데 오늘날 살아있는 보면은 이제 돌연변이에 해가지고 또 알비노 동물들도 나오잖아요. 네. 네. 공룡 시 때도 분명히 그런 거는 돌연변이가 있었겠죠. 있었을 텐데. 네. 아, 그러니까 멜라노좀을 보면 그게 뭐 흰색 공룡은 죽어도 아니었어라고 할 수 있는 증거입니까? 그게? 예. 그래서 아. 그 제가 가져온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예. 이 멜라노좀을 이용을 해서 음. 복원한 공룡 그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 위에 게 공룡이에요? 저거는? 예, 좀 재밌게 생겼는데 이게 저게 이제 프시타코사우루스라고 하는 초식 공룡이에요. 그래서 무슨 꼬리에 갈대가 자랍니까? 쟤는 예, 식물이에요? 저게 털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원시 깃털이고요. 예. 아. 예, 깃털이고 다른 몸은 이제 그 악어와 유사한 그런 그 비닐로 덮여 있었고 뺨이 밑에는요? 되게 뾰족해요. 밑에는 뭡니까? 밑에는? 밑에는 이제 안키오르니스라고 하는 저것도 공룡이에요? 저것도 공룡입니다. 그래서 공룡도 지금까지 화석으로 보고된 공룡 종수가 1000가지 정도 돼요. 네. 예.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비늘이 있는 것도 있고 뿔이 있는 것도 있고 깃털을 덮인 것도 있고 깃털이 좀 덮이다가 만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고요. 야. 그래서 이 멜라노좀의 형태를 가지고 지금 복원을 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저 세포의 모양을 보고 저게 멜라노점이 저렇게 생겼으니까 까말 것이다. 예. 동그라니까 동그라면 회색입니까? 동그란 게 이제 그 갈색. 갈색. 갈색이고. 예, 불구스름한 갈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게 또 얼마만큼 많이 다닥다닥 붙여 있었는지 이런 거 네. 가지고도 이제 많이 짙었는지 알수 있다. 옅었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보면은 공룡 저기 그 위에 그 피시타코사우루스를 보시면은 네. 일단은 갈색이죠. 위에 예, 갈색이죠. 근데 재밌는 게 등 쪽은 좀 짙은 갈색인데 네. 배 쪽은 조금 하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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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그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오늘날 살아있는 그런 숲에 사는 사슴이라든지 네. 다람쥐도 보면은 배가 하얗죠. 배가 하얗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 동물이 지금 색깔로 보면은 저게 배가 하얀데 예. 햇빛이 있는 환경에 가면은 어. 배 쪽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예. 그럼 등 쪽에 그 색깔이랑 비슷해집니다. 그러면은 평평하게 보여요. 그래서- 보호색, 나는 보호색의 느낌이. 예, 네. 아. 그래서 어디 저기 숨어 있으면은 네. 찾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배까지 까맸으면 배가 더 새카매 보이는데 어두워지니까 까매 새카매 보이는데 하얀색이니까 네. 그런 오히려 것까지 고려를 고려해서 원래 그렇습니까? 하얗다? 네. 원래 그래서 지금 야. 다 배가 하얀 애들도 다 그래서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려해서 하얀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하얀데 네. 어쩌다가 하얀 녀석이 안 잡아먹히고 계속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죠. 나도 이게 왜 하얀지는 모르겠는데. 이야, 진짜 황당하네요. 그래서 저렇게 그냥 칙칙한 색깔의 공룡도 있고요. 아까 네. 저기 안키오르니스처럼 그 머리가 되게 빨간색이죠. 네. 저런 공룡은 너무 튀는데요. 머리가 빨갛고. 그리고 빨갰을 건지를 어떻게 네. 합니까? 저건 이제 일단은 저 아래에 있는 저기 색소. 단팥빵 아, 모양의 색소. 그 네. 색소가 많이 발견이 돼서 그런데요. 예. 일단 확실히 보호색은 아니죠. 그렇죠. 아니네요. 보호색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걸 연구한 과학자들은 이제 이게 과시용으로 썼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어요. 칠면조처럼. 예, 칠면조라든지 뭐 오늘날 살아있는 그런 뭐 닭의 벼슬이라든지 예. 이런 것처럼. 그래서 과시용? 자기가 이제 성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암컷한테 내가 네. 얼마나 멋진 애인지 보여주는. 예 그런 용도로 썼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군요. 그래서 공룡마다 이렇게 색을 다양하게 썼다는 거를 과학자들이 알아냈고요. 네. 사실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공룡은 일단은 파충류잖아요. 예. 파충류는 사실은 저희랑 세상을 보는 방법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는 사람 같은 경우는 눈의 그 색을 받아들이는 색 수용체가 3개인데 예. 파충류는 4개입니다. 4개요? 4개나 돼요. 색 그래가지고 수용체가 적고 많은 게 그러니까- 무슨 차이를 그러니까는 가져옵니까? 더 다양한 그 색의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충류들은 자외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원래 파충류들은 다 그래요. 물론 그 중에 태화된 얘들도 있어요. 악어라든지 이런 얘들은 색을 딱히 뭔가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 태화했지만 아. 웬만한 그런 파충류들은 다 이렇게 색 수용체가 많고요. 예. 그래서 자외선 영역까지 보고 우리가 보지 못 그래서 그 자외선을 이용하는 동물들을 보면은 자외선만을 보는 이렇게 카메라로 갖다 대면은 네. 저희 맨눈에는 볼 수 없는 그런 무늬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와요. 네. 파충류들 몸에 있는 그런 네, 무슨 뭐 점박이라든지 겉에서 아. 봤을 때 겉에서 보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는. 안 보이지만 보이는데. 그 공룡 그 종의 암컷한테는 보이는, 보이는. 수컷의 무늬, 네. 와.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아, 멋지다. 어필하기 위해서라는 거네요. 예. 아하. 그래서 어필하는 것도 있지만 아마 뭐 개체 식별 그러니까는 뭐 누가 누구인지를 서로 잘 알아볼 때 알아볼 또 때. 썼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따로 있었을 수도 있다. 파충류는 왜 눈이 좋았어야 됐을까요? 이게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파충류는 그 색이라든지 모양을 이용을 해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게끔 진화를 한 애들이에요. 그와 반대로 저희 사람을 포유류? 포함하고 있는 포유류는 예. 색이나 모양보다는 오히려 냄새라든지 소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게끔 진화된 발전했고. 그런 동물들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파충류 쪽의 동물들이 더 화려합니다. 네. 네, 화려하고 그 다양한 몸 동작들을 써요. 그래서 도마뱀 같은 경우도 물론 동물원에 가면은 도마뱀이 그냥 가만히 잠자는 것 같지만은 예. 야생에서 보면은 서로 막 이렇게 손짓도 하고 어. 발짓도 하고 되게 다양한 제스처를 하거든요. 그게 네. 이성에게 어필하는 수단이 어필하기도 하고요. 위협하거나. 위협할 때도 쓰기도 하고요. 아. 근데 포유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개들을 보더라도 어디다가 오줌을 넣는다든지 냄새로 영역을 표시하든가 표시를 한다든지 뭐 사자처럼 뭐 포효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죠. 아 그렇군요. 네. 야, 신기하네. 네. 그러면 박사님 아까 전에 모양이 막 이렇게 지금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 네. 무슨 현미경으로 이제 색깔도 하게 됐다면서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티라노사우루스. 네. 티라노사우루스는 지금 그렇게 생긴 게 완성본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이거는 지금의 추정치지만 세포로 보니까 사실은 그래. 티라노사우루스가 빨간색이었다라든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를요. 네. 눈을 이렇게 샥 째진 눈으로 그려놓으니까 그게 무섭죠.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공룡은 눈이 막 동그랗게 멍청하게 생겼잖아요. 사실 눈동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박사님 어떻게 압니까? 네. 그런데 눈만 바꿔놔도 티라노사우루스도 되게 귀엽고 그래 귀여울 수도 있고 아까 곰돌이 같은 애도 샥 이런 거 바꾸면 무섭다? 네. 일단은 눈동자 자체는 아마 화석으로 남지는 않을 테지만은 네. 티라노사우루스가 대충 어떻게 살았던 동물이라는 거는 저희가 알거든요. 네. 확실히 이제 일단은 다른 초식 동물을 사냥했던 포식성 동물이었고 네. 범람원 일대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확 트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또 좋았고요. 그럼 오늘날 보통 동물들을 보면은 그런 확 트인 환경에서 사는 그런 동물들의 눈을 보면은 네. 얼추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오늘날 살아있는 뭐 독수리라든지 이런 동물들의 그런 눈이랑 되게 비슷했을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뭐 100% 그게 맞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이제 직접적인 화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저기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 티라노사우루스의 복원도가 지난 100년 동안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상체를 들어 올리고 꼬리도 질질 끄는 모습으로 복원이
됐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지금 다 저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딱 서서 짧은 다리, 짧은 다리. 이거 이거잖아요. 다 서 있죠. 네. 공룡 100만 년 또리에 나오는. 네. 그래. 이거 아닙니까? 앞발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네. 그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게 토끼 앞발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 네, 토끼 앞발이라고 하는데 공룡도 토끼 앞발처럼 이렇게 했을 거라 봤는데 알고 보니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네. 70년대 과학자들이 그걸 알아냈어요. 이렇게 하면 뼈를 다 부러뜨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티라노사우루스는 이렇게 그 손뼉 치는 요 자세로 이러고 이거 있어요? 다 잘못된 예, 겁니까? 이러진 않고요. 이거 만화가 다 잘못된 겁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주라이고원도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는 안 된다. 안 안 되고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이게 이러고 과학적으로 있어요. 맞는 네. 겁니까? 야, 누가 이거 되나 안 되나 연구한 분도 있나 보다. 아예 야, 있습니다. 진짜 웃긴다. 이야. 공룡이 이게 연구하기 어렵거든. 화석 발견하기 어려우니까 네. 너는 화석 찾지 말고 요거나 연구해봐. 그래서 막 연구하신 것 같아요. 얘는 이렇고. 그럼 안 일어서고 그럼 어떻게 숙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네 발로 걷지는 않고요, 당연히. 근데 네. 앞발은 이렇게 들고 있고 박수 치는 형태로 하고 있고 상체를 예전만큼 이렇게 세운 채로 있지는 않고요. 몸을 예. 좀 눕혀서 몸을 수평으로 이렇게 그 수평. 뒀거든요. 예. 수평. 그래서 지금 제가 슬라이드로 지금 그 준비한 요 그림이 지금 네. 100% 맞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티라노사우루스예요? 일단은 왜 이렇게 생겼어? 야, 이게 나 어떻게 된 거야? 어렸을 때 어떻게 뭔가 된 거야, 달라. 이거? 왜? 근데 이제 이게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저 자세는 지금 일단은 거의 맞다고 볼 수 있고요. 저러고서 와. 걸어 다녔을 것이다. 네. 그래서 티라노사 그냥 보통 웬만한 공룡들은 그 공룡이 정말로 오늘날의 악어라든지 돈바뱀처럼 꼬리를 네. 끌고 다녔더라면은 네. 발자국 화석에서 발자국과 발자국 사이에 꼬리를 질질 끈 꼬리 있겠죠.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꼬리는 일종의 무게추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거의 앞을 그렇죠. 그냥 혼자 숙이고 있으면 힘드니까. 저 꼬리가 없었으면 자꾸 머리가 자꾸 안으로 땅 떨어지니까 양쪽 떨어지니까. 평형을 맞춰주는 역할이네. 아, 예, 그죠? 그죠. 아,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꼬리가 일단은 되게 중요한 게 예, 다리랑 연결되는 근육이 또 꼬리랑 연결이 돼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티라노사우루스가 이제 잘 뛰었느냐 안 뛸 수가 없었냐를 가지고 이게 빨리 움직일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가지고 학자들 간에 좀 논쟁이 논쟁이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네. 예. 티라노사우루스가 어떤 학자는 다리 구조를 봐라 새랑 비슷하다 굉장히 빨리 걷거나 뛰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었고요. 예.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학자들은 아니 근데 다리의 근육량이 복원해봤더니 너무 적다. 그럼 얘는 거의 그냥 천천히 걸어 다녔을 gung,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궁 아, 예. 이렇게 웃었지 네. 옛날에. 예.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뭔가 이렇게 그 학계가 좀 기울었다가 네. 지금으로 거의 한 15년 전에 이제 그 악어를 해부를 하던 어떤 과학자가 예. 그 오늘날 파충류들이 뒷다리랑 꼬리에 이렇게 큰 그 둘을 연결시켜주는 큰 근육이 있다는 거를 찾아냈어요. 네. 근데 그 근육으로 꼬리 근육으로 사실은 다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티라노사우루스가 재빨리 움직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네. 봐봐 저기 근육량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는 빨리 움직이지 못했을 거라고 했는데 그 숨은 근육들이 어디 있었냐면은 꼬리에, 꼬리에 있는 있었던 거예요? 거예요. 꼬리를 이용해서 다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네. 와. 그러면 다리가 빨리 움직여지니까? 큰 몸집을 견뎌낼 그러니까 수 있어요. 일단은 뛸 수는 없었고요, 확실히. 네. 굉장히 무거운 동물이거든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이제 크기는 시내버스만 하지만 몸무게는 코끼리의 2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네. 한 9톤 정도 되는데 코끼리도 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5톤이지만은 대신에 빨리 걸어요. 그래서 네. 티라노사우루스도 이걸 일단은 모의 실험, 컴퓨터 모의 실험으로 이제 그 과학자들이 재현을 했는데 그랬더니 네. 뛸 수는 없었지만은 다리가 길어가지고요. 굉장히 그 빠른 걸음을 걸었을 거라고 알아냈어요. 저 꼬리를 보고 네. 성큼 이렇게 이건 갔을 됐을 것이다. 예. 저 그 버스만한 크기의 그 공룡이 예. 그래서 1초에 거의 뭐 8m 이상 최대 시속 30km로 와. 걸었을 30이면 자전거 속도인 그 거예요. 정도네요. 네. 빨리 달리는 자전거 속도. 야. 그러면 잡아먹겠구나. 박사님, 근데 저 사진에서 네. 티라노사우루스 보면 제일 이상한 게 네. 저기 아까 채팅창에도 그런 거 많던데 손은 뭐냐 저거 아, 제 손 이렇게 저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제 손은 도대체 왜 있는 거냐 저거 왜 있어요 저거? 먹지도 못하고 도대체 그죠. 뭘까 이거? 그냥 퇴화된 건가? 뭐 네. 그래서 그 처음에 이 티라노사우루스 연구했던 과학자들은 이제
일단 몸에 비해 너무 작잖아요. 손이 너무 앞다리가. 작죠. 예, 그래서 분명히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작았다고 추정을 했어요. 처음에 예. 퇴화된 거다. 퇴화된 거다. 근데 또 이제 반박하는 분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 정말 필요가 없다면은 아예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사라지지 않고 그냥 계속 있거든요. 음. 그러면은 어디엔가는 쓰였을 텐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뭐 고기 덩어리를 먹을 때 이제 그 짧은 팔로 고기 덩어리를 짚고 들어 올려서 포크처럼. 예. 근데 이게 입에 들어가야죠. 이게 손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넣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티라노사우루스는 자기 앞발로 턱을 긁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몸에 비해 너무 짧아가지고. 예. 예. 턱을 긁을 수도 없는 이 말을 어디다 써? 예. 박수도 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와. 그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들을 보고는 참고로 하고는 이제 비단구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 큰 뱀들을 보면은 그 뒷발톱이 남아 있는 종류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는 얘네들이 이게 다 퇴화가 되어야 되는데 퇴화시키지 않고 그거를 뭐 저기 짝짓기를 하기 전에 뭐 암컷을 긁어준다든지 뭐 이런 한 것을 보고는 나는 네, 내 턱은 이렇게 긁지만 이거는 긁어준다. 남들은 예, 옆에는 남을 긁어주고. 그러면 이제 시원할 것이다. 예, 암컷뱀들이 되게 그거를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려면 많이 발달했어야죠. 그래서 커졌어야지. 그러면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뱀도 보면은 그 턱 크기에 비해 발톱이 되게 작지만은 네. 제 역할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짝짓기 전에 이제 사랑용으로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했던 분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진 않고요. 예. 이제 티라노사우루스가 크기야 뭐 시내버스 말하지만은 앞다리 길이가 제 팔이랑 똑같거든요. 와, 예. 진짜 짧다. 진짜 진짜 짧죠. 짧네요. 예. 근데 이제 일단 근데 강해요. 저랑 같이 그 팔씨름을 하면은 제가 티라노사우루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팔 하나로 거의 한 300kg을 들 수가 있거든요. 티라노사우루스. 그만큼 힘이 있었다고요? 예. 근육을 복원을 해봤더니 그 예. 정도 힘이 있었다는 걸 알아내가지고요. 저랑 예. 팔씨름하면은 저를 이기는 뿐만 아니라 제 팔을 그냥 뜯어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셌는데 그럼 예. 이게 또 왜 이렇게 강한 예. 그런 왜, 앞다리를 뭐 했냐? 예. 쓸모없이 강하네. 아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또 막 혼란에 빠졌죠 과학자들이. 근데 예. 최근에 이제 새끼 티라노사우루스의 골격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네. 이제부터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른의 앞다리 길이가 제 팔이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예. 예. 새끼 때도 앞다리 길이가 제 팔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앞다리가 그럼 새끼 때 팔이랑 똑같았는데 새끼 때는 팔다리가 비슷했는데 팔은 안 큰 거야. 팔만 안 크고 다른 데는 다 컸다. 예. 아. 그래서 아기 때는 그 강한 앞다리를 이용해 가지고 예. 그 발부덩치는 먹이를 이렇게 붙잡거나 잡고. 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 어른이 되면서는 이제 일단 머리가 커지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머리로 모든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어. 앞다리가 이제 굳이 잘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안 잡고 그냥 머리로 콩 물면 아, 예. 물면 되니까. 네. 다 없어지니까. 새끼 때는 입이 작으니까 사슴 같은 거 있으면 야 잡아야 가만히 있어봐 되고. 너. 그다음에 네. 이렇게 먹는데 네. 아. 어른 되면 그냥 앙 하고 먹으면 예.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그럴듯한데? 앞다리도 또 그 머리도 커지는데 앞다리도 길어지면 또 무게 중심이 또 앞으로 쏠리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아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밸런스용. 네. 밸런스용. 그러니까는 아. 확실한 거는 어릴 때는 되게 유용했을 텐데 크면서는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와. 안 자란 게 아닌가 이렇게. 그런 이야, 경우도 하고 있습니까? 와.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동물 중에서도? 아 뇌가 그런 안 자라는 경우들이- 건 사람 중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15살 이후로 뇌가 안 자라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동물들을 보면요 네. 이렇게 꼭 이렇게 아기 때 그 모습이 크면서 예. 골고루 막 똑같이 자라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표적인 게 사람도 보면 아기 때 머리는 그렇게 많이 안 자랍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팔다리만 주로 자라죠. 팔다리만 주로 자라죠. 예. 예, 그거랑 같은 그냥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 특별한 부위가 혹시 자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사람도 머리는 비슷한 거고. 아 그렇듯이. 네, 아 공룡 티라노사우루스는 팔은 비슷하고 나머지가 자라는. 나머지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그게 정설이겠네요. 방금 이것도 이제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뭐 또 뭐가 다른- 새로 발견되면 네, 또 바뀔 수도 또 있고. 바뀔 수도 있죠. 네. 그게 아, 과학의 우리가 재미죠. 알고 있던 티라노사우루스랑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른데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다른데. 아, 우리 완전 속고 있었네. 근데 이 티라노사우루스도 지금 진짜 정 안 가게 생겼다.
털이 예. 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이게 좀 털이 아니라 그 털처럼 생기긴 했는데 원시 깃털이에요. 네? 네? 원시 깃털이라 해서 원시 깃털. 예, 깃털. 깃털. 네. 깃털이 보통 되게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깃대가 있고 네네. 옆에 이렇게 털이 작은 예, 털도 예. 있는데 원시 깃털은 그냥 단순한 그냥 털처럼 생기긴 했는데 좀 강한 털. 예, 약간 좀 뻣뻣한 그런. 예. 근데 사실 원시 깃털 그럼 털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분 자체가 달라요. 예. 아. 그래서 이제 깃털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 가지고 좀 요즘 말이 많아요. 티라노사우루스한테 과연 깃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가지고 그래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티라노사우루스한테 깃털을 붙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예. 예. 근데 2004년에 중국에서 티라노사우루스의 조상뻘 되는 공룡이 발견이 됐는데요. 예. 이 공룡에게서 깃털의 어. 흔적이 발견이 됐어요. 지금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에 좀 있는데 이 중국에서 발견된 딜롱이라고 하는 공룡이거든요. 딜롱. 딜롱. 네. 예. 보면 꼬리 쪽에 저게 그 원시 깃털들이 지금 보존이 돼 있어요. 꼬리뼈 위에. 예. 그래서 저거 말고도 뭐 이렇게 등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발견이 됐고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티라노사우루스의 조상뻘 되는 동물이 깃털로 덮여 있다는 거를 알아냈어요. 아. 그러면 당연히 이 공룡의 후손격에 해당되는 티라노사우루스도 깃털로 덮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예, 그때부터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깃털이 달린 티라노사우루스의 모습이 이제 네. 등장을 하게 됐어요. 아. 와. 지금까지 발견한 화석에는 당연히 털이니까 뽑혀 있었을 것이다. 발견이 안 됐을 그 전에 이제 뿐이지? 피부 화석이 발견된 적이 없었죠. 티라노사우루스가. 그래서 그러다가 네. 몇 년 전에 티라노사우루스의 피부 화석이 발견이 됐습니다. 저게 피부 화석이요? 예. 티라노 피부 화석? 피부 화석이에요. 대박. 근데 보면은 깃털이 없어요. 예, 없는데요? 예, 깃털이 없죠. 예?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예. 조상뻘 되는 동물 깃털이 있었는데 깃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어떤 학자는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몇 가지 가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원시적인 티라노사우루스들은 깃털이 있다가 진화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깃털이 퇴화했을 것이다. 예.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포유류 중에서도 천산갑이라는 포유류가 있어요. 천산갑. 예. 네. 그 포유류는 원래 털로 덮여 있는데 딱딱한 겉에 딱딱한. 예. 어. 근데 그게 원래 털이에요. 털이 비늘처럼 네. 딱딱해진 거예요. 예. 아. 변형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털을 갖고 있던 동물이 이제 이상한 비늘 같은 털로 변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와. 이런 것도 이제 예. 그런 경우이지 않을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허. 이게 지금 사실 피부 화석이 티라노사우루스는 시내버스만한 동물인데 피부 화석이 그렇게 많이 발견된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이게 손바닥 위에 지금 네. 한 점 올라가 있지만은 네. 다 모아봤자 사실은 얼마 안 되거든요. 아. 저 부위들이 다 목 밑에라든지 뭐 배 쪽이라든지 예. 그러거든요. 그래서 발견되지 않은 뭐 머리 윗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 깃털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직은. 예. 박사님, 근데 저런 걸 보고 네. 돌에 저런 게 있어요. 네. 이게 티라노사우루스의 피부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길 가다가 저것만 발견하면은 네. 모르겠죠. 근데 네. 티라노사우루스의 그 골격에 있는데 뼈랑 이렇게 같이 발견된 뼈랑 같이 거구나. 발견된 거. 그렇구나. 그렇겠지. 네. 티라노사우루스는 암컷 수컷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그동안 과학자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예? 고민거리였어요? 예. 왜요? 그래서 일단은 뼈만 가지고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암수를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생식기 피부는 아직 화석이 발견 안 화석으로 된. 발견된 적이 물론 생식기 부위가 화석으로 보존이 된 공룡은 있긴 있어요. 예.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프시타코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네. 그 생식기를 포함한 항문 부위가 예. 화석으로 보존이 된 적이 있는데 근데 티라노사우루스는 그런 적이 없고요. 그래서 암수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오늘날 자연계를 보면은 확실히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기가 그러니까는 어떤 동물들을 보면은 암컷이 더 큰 경우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독수리라든지 거북이 종류들 보면은 그건 암컷이 큽니까? 암컷이 더 커요. 왜냐면은 예. 덩치 큰 암컷, 덩치 크고 힘이 센 암컷이 인기가 좋거든요, 수컷한테. 왜냐면은 네. 알을 더 많이 낳고 새끼를 어. 더 잘 키우고 하기 때문에 어. 얘네는 새끼를 암컷이 키워요, 독수리는? 독수리는 같이 키우긴 하는데요. 일단은
건강한 새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쪽 세계에서는 어. 덩치 큰 암컷이 덩치 더 큰 암컷이 인기예요. 선호되다 인기가 보니 어. 그런 암컷의 예. 후예들이 더 어. 번식을 많이 네. 한다. 그에 반해 반대로 수컷이 더 큰 동물들도 있어요. 음. 바다코끼리라든지 예. 뭐 코끼리라든지 예. 뭐 이런 동물들 같은 경우는 암컷을 두고 싸우잖아요. 수컷들이. 네, 예. 수컷들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덩치 큰 얘들이 유리하겠죠. 이기는 거죠. 예. 아, 그렇겠네. 그래서 야. 이거 보면은 둘 중에 한 가지일 텐데 네. 그럼 티라노사우루스도 보니까는 처음에는 좀 날씬한 개체랑 뚱뚱한 개체가 나오는 거예요. 날씬한 게 암컷이구나. 암컷이라는 게 암컷이지 않을까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어. 뚱뚱한 아니다. 개체가 암컷이다라고 그렇지, 주장하는 그럴 수도 사람이 있고. 있었어요. 야, 진짜 놀랍거리네. 치열하네. 근데 이게 또 바뀌었어요. 예? 알고 봤더니 날씬한 개체들이 그냥 어린 티라노사우루스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어. 네. 네. 그 나이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 공룡의 뼈를 썰어 보면요, 예. 그 나무의 나이트처럼 성장선이 나와요. 있어요. 아. 물론 모두 항상 나오는 건 아닌데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 는 나와가지고요. 그 수를 세면은 이제 이 공룡이 몇 살에 죽었는지를 알 수가 알수 있어요. 있는데 아, 했더니 날씬한 애들은 주로 어리더라. 어리고 뚱뚱한 애들은 이제 나이가 비교적 많다고 해봤자 20대 후반. 네. 티라노사우루스가 30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 전에 다 죽었어요. 평균 수명 30세. 아, 사실 그 전에 많이 죽고요. 예. 오래 살면은 30대 30대 초반. 30세. 네. 네. 그래서 제가 옛날까지만 해도 그 공룡이 파충류잖아요. 네. 덩치 큰 파충류들은 오래 산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거북이. 예. 거북이 그렇고. 100년도 네. 살고. 그래서 당연히 공룡도 굉장히 오래 살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음. 목이 긴 그런 공룡들 있죠. 그래서 거의, 예, 거의 고래만한 예. 얘네들은 뭐 한 200년까지 살았을 것이다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뼈를 썰어 보니까 오래 살아봤자 한 40대까지밖에 아. 못 살았다는 걸 알아냈어요. 아. 그래요. 네. 티라노도 나이. 근데 남수구별은 결국은 안 된다. 안 됐다. 남수 구분은 결국은 이제 한 게 없는데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게 예. 뭐냐면은 알을 낳을 때가 다가왔거나 알을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컷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어떻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네. 일단은 티라노사우루스는 알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네. 공룡은 이제 알을 낳는 동물들인데 알의 그 껍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예. 칼슘이 필요하거든요. 예. 엄마 공룡은 엄매 공룡 칼슘이 이제 그걸 뽑아서 써야 되는데 어디서 네. 뽑았으냐면은 그 몸에서 뽑아서 써야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매번 뼈에서 뽑아내기는 힘드니까는 산란할 때가 되면은 칼슘을 많이 먹어요. 예. 뭐 오늘날 살아있는 새 같은 경우는 뭐 달팽이 껍질을 많이 먹는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그 칼슘을 섭취를 한 다음에 뭐 뒷다리라든지 이런 데에 그 칼슘을 모아놓는 공간이 하나 생겨요. 엄마 공룡은. 네. 그래서 그 구조가 나오면은 엄마다. 이건 엄마다. 암컷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근데 거기까지만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또 재미난 걸 알아냈어요. 예? 뭐냐면은 가끔 이제 그 공룡 중에 둥지를 이렇게 품고 있다가 뭐 모래바람이라든지 이런 거에 가지고 산채로 묻혀서 발견이 된 공룡들이 있거든요. 알과 공룡이 예, 둥지에 엄마 이렇게, 공룡이 예, 함께 나오는 엄마는 엄마라고 생각을 했죠 처음에. 네. 그래서 둥지 위에 그 앉아 있는 공룡 중에 그 별명이 빅마마인 공룡도 있어요. 오. 화석의 화석에. 별명. 화석에게 별명을 붙이는 경우도 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 분석을 해봤더니 엄마가 아니었어요? 그 구조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칼슘을 칼슘 저장하는 구조가 없다? 구조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아빠예요? 아빠였던 거죠. 그럼 티라노는 티라노는 아빠가 기른 거예요? 기릅니까?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밝혀진 건 없지만은 네. 수컷이 새끼를 돌봐도 이상할 건 없는 거죠. 와. 그러니까는 원래 많이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동물들은 암컷이 좀 암컷이 대부분 그냥 키우지 기르지 않나요? 않습니까? 동물마다 다르긴 한데요. 예. 포유류 같은 경우는 암컷이 많이 키우긴 하고요. 근데 새라든지 예. 뭐 이런 동물들 보면은 수컷이 육아에 관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큰 새들 있죠. 타조. 타조까지는 아니고요. 에뮤라는 새가 있어요. 호주에. 예. 에뮤는 아니구나. 남아메리카에 레아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예. 그 새 같은 경우는 수컷만 새끼를 키워요. 키워요.
암컷들이 와서 알을 낳아주고 그냥 갑니까? 그냥 가요. 그럼 그 암컷 수컷이 다 그냥 키우고요. 또 반대도 있고. 내 새끼인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은 수컷 그 입장에서는. 짝짓기를 하면은 알이 야, 놀라운 질문이다. 그렇지, 그렇지. 사실 내가 낳았으면 내 새끼지만, 야 이거 네 알이야라고 하는 걸 어떻게 믿고 수컷이 그걸 키웁니까? 포유류는 네. 일단은 짝짓기를 한 다음에 새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사실 수컷이 다 그거를 알 수는 없는데 네. 그래. 근데 알을 낳는 동물들은 보통 짝짓기를 한 후에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빼박 내 거다. 네. 그래서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또 이게 꼭 항상 수컷만 육아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 왜냐면 오늘날에 살아있는 새들을 보면은 네. 암수가 같이 육아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약간 얘네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되게 좀 척박하거나 포식자가 많거나 그럴 때 이제 새끼를 혼자서 키우기는 어려울 때일수록 암수가 같이 이제 육아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공룡은 네.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으로는 예. 수컷이 주로 길렀을 것이다. 네. 그러면 그때는 되게 척박한 환경이었다. 수컷만 있으면요 이제 좀 더 약간 척박한 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암수가 같이 있어야 같이 있어야 그런 거고. 네, 그러니까 혼자 키우기 어렵기 때문에 네. 암수가 같이 있어야 네,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 새 중에서 수컷이 진짜 이쁜 새들이 있어요. 멋있고. 그 얘 왜 이렇게 멋있을까? 보면 멋있는 게 수컷에 하는 유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미는 게 멋있게 꾸미는 거. 그냥 일어나서 맨날 그냥 꾸미기만 하고 멋있게 돼서 짝짓기 하고 그리고 끝이야. 또 안녕 하고 가고 갈고. 또 꾸미고 또 짝짓기 하고 아. 이런 수컷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종류는 수컷은 되게 이쁘고 암컷은 별로 안 예쁘고. 네. 네. 근데 사람처럼 수컷은 별로 안 이쁜 그런 그 종자들은 열심히 같이 키워야 돼. 열심히 같이 키우고 육아도 같이 해야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 몸 꾸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컷이 굉장히 예쁘고 뭐 이렇게 멋있고 이런 종은 쟤는 그냥 한량이다. 이 종은 암컷 혼자 기른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수컷이 혼자 키워도 되니까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그렇지. 그 남자들이 수컷들이 멋을 부리고 그리고 여자들 입장에서도 수컷이 필요 없는 거지. 필요가 없지. 나 혼자는 충분히 먹어 살 수 있어. 너 가인 막. 나는 예쁜 애를 고르기만 하면 돼. 그렇지. 나 혼자 키워도 되니까. 그렇지. 나도 나중에 좀 기르다가 근데 할머니하면 또 멋진 수컷 만날 거야. 야, 그런 시대에는 재산을 안 보겠네. 난 그게 재산이지. 멋있는 깃털이 재산이죠. 재산이 필요가 없잖아. 재산이 그냥 잘생겼느냐 안 생겼냐만 보는 거지. 근데 이제 인간들은 삶이 이렇게 팍팍하니까 네. 같이 길러야 되고 같이 기르다 보니 네. 뭐 굳이 꾸며야 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됐다고- 그런 거네요. 네, 그래서 새들을 봐도 네. 그 척박한 환경에 사는 새들이 대다수는 같이 육아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암수가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정말 풍족한 환경에서 사는 애들 있죠. 네. 암컷 혹은 수컷만 따로 이렇게 아. 그 육아를 봐야 되는 상황은 육아를 하지 않는 쪽이 좀 더 뭔가 이렇게 뽐내기를 많이 한다든지 과시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또 만나야 되니까. 네. 또 만나.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공룡은 그럼 수컷이 길렀을 가능성이 높네요. 수컷 일단은 지금 많이 알려진 건 아닌데요. 종마다 달랐을 거고요. 예. 일단은 알려진 종들은 이제 수컷들이 둥지를 지키고 있었고요. 희한하네, 근데 그것도.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타조 같은 경우는요. 낮에는 수컷이 낮에 암컷이 지키고 예. 밤에 수컷이 지켜줄 거예요. 네. 번갈아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이제, 예, 거기는. 교대로. 그래서 분명히 그런 식으로도 아마 둥지를 지켰던 공룡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진짜 공룡을 보니까 우리 인간 세상이 보이네.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어려우니까 살기가 어려워서 일부 그래요. 일처제인 그럼, 거지. 그렇죠. 좀 뭔가 여기저기 나무 네. 열매도 많고 뭐 풍족하고 인구도 적고 그러면 새끼를 키우기가 너무 풍족한 환경이면 그러면 굳이 둘이 살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남성도 자유롭고 어. 여성도 자유롭고 굳이 뭐 네. 식은 사랑 유지하지 말자. 그런 아니 왜 박사님 티라노사우루스의 소리도 복원이 됐습니까? 티라노사우루스의 소리는 아직 복원이 되지 않았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소리는 공기를 움직여서 그렇죠. 내는 거잖아요. 예. 그 이동하는 영화 공기 보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막 아예 소리 포효하고 내자. 하죠. 예. 근데 사실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일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영화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입을 벌리고 목으로 이렇게 힘을 네. 줘가면서 네. 우왕 하고 포효를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웬만한 공룡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포효를 하려면은 이 후두가 있어야 돼요, 목에. 그런 게 후드- 있어야 됩니까? 예. 근데 후두를 갖고 있는 동물들이 그러니까는 그 후두 악어가 후두를 갖고 있는데요. 예. 네. 근데 공룡이랑 티라노사우루스랑 가장 가까운 동물이 또 뭐가 있냐면 새가 있잖아요. 네. 새는 후두가 없어요. 대신에 걔는 명관이라고 해가지고 이 폐와 폐 사이에 있는 그 저기 연골로 이루어져 있는 기관이 있는데 네. 걔는 가슴으로 저기 소리를 내요. 새는 네. 가슴으로 네. 이게 없고 성대가 없고. 네, 성대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라든지 뭐 예. 다른 공룡들은 그 어중간한 그 동물들인데 예. 그 악어는 후두가 있고 새는 후두가 없어요. 예. 근데 명관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악어는 또 명관이 없어요. 예. 얘네는 악어의 후두랑 새의 명관은 그냥 각자 개발을 한 네네.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 공룡이 어떤 소리를 냈는지를 알려면은 이 둘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둘 중에 하나. 네, 그게 그 악어랑 새가 똑같이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식도에 또 그 주머니가 있어요. 식도 주머니라고. 예. 거기에 공기를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이상한 트름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바람 빠지는 스스 하는 이런 소리를 네네. 내거든요. 아니면 비둘기처럼 구구구 하는 소리를 낸다든지. 네. 그래서 그거는 저기 악어랑 새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공룡도 아마 식도 주머니를 이용을 해서 소리를 소리를 낼 냈을 것이다. 것이다. 그래서 영화에서처럼 쾅하고 포효를 하는 게 아니라 구구구구 하는 거. 구구구 하거나 스스 하거나 트름 소리를 낸 거나 그럴 그거 가능성이 있고요. 소리 준비된 거 있습니까 혹시? 근데 이제 요 소리는 말고요. 예. 그 희한하게도 예. 그 벼슬 이용해서 소리를 냈던 공룡이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아니고. 아니에요. 근데 다른 공룡인데. 다른 공룡인데 유일하게 지금 소리까지 복원을 한 공룡이에요. 지금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공룡인데 예. 한번 보여주십시오. 소리가 예. 어떻게 복원이 되지? 나 진짜 이런 소리가 났다고요? 예. 저 공룡이? 그러니까 아까 저 보시면은 뒤통수에 뿔 같은 게 나 있잖아요. 네. 저게 뿔이 아니라 코예요. 코요. 코는 앞에 있잖아요, 교수님. 코는 콧구멍은 앞에 뚫려 있죠. 근데 네. 코가 이렇게 길어져서 뒤통수 뒤로 이렇게 한번 돌았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네, 마우스 마우스 쓰시면 쓰셔도 아. 됩니다. 마우스 하면 예. 노란색이 나옵니다. 예. 코가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공기가 이렇게 아이고 저 어떤 모양? 그냥 예, 그렇게만 움직이시기만 네 하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아. 귀도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아. 그러니까 그렇게. 앞코는 앞으로 숨을 쉬고 예. 뒤로 머리 위로 나간 코는 언제 왜 먼저 써요? 이게 다 그냥 코 속 아, 그 코예요. 공간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한번 아. 루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 쉬고 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머리 위로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다. 네. 이 기관이 길어서 약간 관 소리처럼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게 나는 거군요. 이게. 예, 아. 그렇습니다. 숨 쉴 때마다. 아마 얘네가 더 재밌는 게 사람처럼 입천장 뼈가 완벽하게 이렇게 있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숨을 쉴 때는 아마 이렇게 입천장이 좀 뚫려 있으니까 그쪽으로 주로 이제 그 공기가 통했다가 네. 필요할 때는 뭐 혀로 닿든지 뭘 해가지고 예. 공기를 그 뼈 쪽으로 통과를 시켜서 예.
소리를 냈을 거예요. 저런 그래서 식으로. 거기를 이걸 지금 컴퓨터 모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통과를 생겼다면 예. 어떤 소리가 났을까? 했더니 이런 소리가 나온 거죠. 야, 그 지금 약간 그 감탄을 약간 멈춘 차원에서 1분만 쉬었다가 야.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려면 무슨 과를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나 야 너무 흥미진진하다 생각보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은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가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